여러분,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의 87%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경고 신호를 받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리고 숨이 차고 이상하게 피곤한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60명이 넘는 시니어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중 절반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합니다. 내일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심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해 온 전문의 이명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심장마비 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시면 90% 이상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오신 박영수 할아버지 74세 서울 강동구에 사십니다. 한 달 전부터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셨대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쉬면 나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오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선생님, 한 달 전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때 병원에 왔으면 이렇게 큰일은 안 당했겠죠? 하시면서 후회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 전 그 신호를 알아챘다면 간단한 검사와 약으로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평생 관리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신호들이 심장마비 전에 나타날까요? 이 5가지만 알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이 저린 적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1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험한 신호를 받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하면서 찾아낸 5가지 경고 신호를 공개합니다. 5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신가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 72세, 2주 전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녹초가 되고 하루 종일 눕고만 싶으셨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쉬기만 하셨는데 일주일 후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는 심장의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에 피를 제대로 못 보냅니다.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특히 평소에 활동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피곤해지면 더 위험합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심장의 비명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연구팀이 10년간 8,500명을 추적한 결과 심근경색 발생 한 달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환자가 71%였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도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95%가 사건 발생 전 비정상적인 피로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평소보다 유독 피곤하다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를 받으면 심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특히 활동 후 피로가 심하거나 회복이 안 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셋째, 피로와 함께 가슴 답답함, 숨참, 부종이 동반되면 응급입니다. 바로 119를 부르세요.
넷째, 평소 충분히 쉬고 있는데도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최순자 할머니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심장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심장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하시면서 지금은 건강하게 사신답니다. 하지만 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위로 가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린가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정철수 할아버지, 76세, 3주 전부터 명치 부근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셨대요. 체했나 보다 하시면서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속이 불편하고 트림도 자주 나고 메스꺼우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심장 혈관이 막혀가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심장 통증이 항상 가슴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명치, 상복부 등으로도 느껴집니다. 특히 시니어는 신경이 둔해져서 가슴 통증을 소화불량으로 착각하십니다. 체한 것 같고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관계없이 증상이 오고 쉬어도 안 나아지고 활동할 때 더 심해지면 심장 문제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12년간 6,800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심근경색 환자의 43%가 가슴 통증 대신 소화불량 증상을 먼저 호소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서도 시니어 심장마비 환자의 38%가 초기에 위장 증상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 심장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구별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활동할 때 속이 더 불편하고 쉬면 나아지면 심장 문제입니다. 위장은 활동과 관계없이 아픕니다. 셋째, 명치 통증과 함께 식은땀,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넷째, 식사와 관계없이 증상이 오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다섯째,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더 의심해야 합니다. 정철수 할아버지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심장 허혈이었습니다. 검사 후 스텐트 시술을 받아서 큰 심장마비를 막았습니다. 선생님, 체한 줄 알았는데 심장이었어요. 이 신호를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시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소화불량도 중요하지만 3위는 더 중요합니다. 3위입니다. 여러분,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한정희 할머니 70세 2주 전부터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셨대요. 벌떡 일어나 앉으면 조금 나아지는데 누우면 다시 숨이 차셨습니다. 천식인가 하시면서 그냥 베개를 높이고 주무셨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누우면 숨이 차고 앉으면 나아지는 증상을 기좌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건 심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폐에 물이 고입니다. 누우면 폐에 더 많은 혈액이 몰려서 숨이 막힙니다. 앉으면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서 숨이 조금 나아집니다. 이 증상은 심부전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심부전이 진행되면 심장마비로 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9,200명을 추적한 결과 야간 호흡 곤란을 경험한 시니어는 6개월 내 심근경색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8배 높았습니다. 유럽심장학회 연구에서도 기좌호흡 증상이 있는 환자의 62%가 1년 내 중대한 심장 사건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간 호흡 곤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
일주일에 입원 이상이면 즉시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베개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숨참과 함께 다리가 붓거나 체중이 급격히 늘면 심부전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세요. 넷째, 누워서 숨이 차고 앉으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응급입니다. 다섯째, 기침에 핑크색 거품 가래가 나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폐에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한정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심부전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숨참이 좋아지고 밤에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베개만 높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심장 문제였어요. 일찍 치료해서 다행이에요. 하시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2위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2위입니다. 여러분, 왼쪽 팔이나 어깨가 저리신가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이동수 할아버지, 75세, 3주 전부터 왼쪽 팔이 저리고 무거웠대요. 50견인가? 하시면서 파스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어깨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장 통증은 가슴에만 오지 않습니다. 왼쪽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집니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산소가 부족하면 신경을 따라 통증이 팔과 어깨로 퍼집니다. 특히 활동할 때 증상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면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갑니다. 정형외과에서 이상 없다는데 계속 아프면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8년간 5,400명을 조사한 결과 심근경색 환자의 58%가 가슴 통증보다 팔과 어깨 통증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도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있는 시니어의 42%가 6개월 내 심근경색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팔과 어깨 통증, 심장 경고입니다. 구별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어깨나 팔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면 심장 문제입니다. 정형외과 문제는 활동과 관계없습니다. 둘째, 정형외과에서 이상 없다는데 계속 아프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셋째, 왼쪽 팔, 어깨, 턱, 목이 동시에 불편하면 심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팔 통증과 함께 가슴 답답함이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다섯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이동수 할아버지는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 혈관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어깨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심장이었어요. 이 신호를 몰랐으면 심장마비 왔을 거예요. 하시면서 지금은 건강하게 사신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1위입니다. 여러분,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한가요?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김미란 할머니 73세, 한 달 전부터 시장 가는 길에 오르막만 오르면 가슴이 조이듯 답답하셨대요. 잠깐 쉬면 나아지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상이 자주 오고 평지를 걸어도 답답하고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상이 가장 전형적인 심장마비 경고입니다. 활동할 때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하거나 무겁고 쉬면 5분 안에 나아지는 증상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심장 혈관이 7080% 막혀서 생깁니다.
이걸 방치하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근경색이 옵니다. 협심증에서 심근경색까지는 평균 36개월입니다. 이 시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20년간 1만 8천 명을 추적한 결과 안정형 협심증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한 환자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92% 감소했습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연구에서도 활동 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한 시니어의 78%가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활동 시 가슴 답답함은 생명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채면 90% 이상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이 이 신호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대처법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활동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쉬면 나아지는 증상이 2번 이상 반복되면 즉시 심장내과에 가세요. 둘째,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자주 오면 응급입니다. 바로 119를 부르세요. 셋째, 가슴 답답함과 함께 식은땀, 어지럼증, 메스꺼움이 동반되면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119입니다. 넷째, 증상이 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 혀 밑에 넣으면 나아지면 협심증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다섯째,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더욱 주의하세요. 여섯째,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김미란 할머니는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더니 혈관이 85% 막혀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가슴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 더 늦었으면 심장마비 왔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 신호를 알아서 다행이에요. 제 생명을 구했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금은 약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심근경색 환자의 71%가 사전에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4위,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활동 시 악화되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시니어 심장마비 환자의 43%가 이 증상을 먼저 호소합니다. 3위, 밤에 숨이 차서 깨거나 누우면 숨이 차고 앉으면 나아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6개월 내 심근경색 발생률이 5.8배 높습니다. 2위, 왼쪽 팔, 어깨, 턱, 목이 저리고 활동 시 악화되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정형외과에서 이상 없다고 해도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58%가 이 증상을 먼저 경험합니다. 1위, 활동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거나 무겁고 쉬면 5분 안에 나아지는 증상이 2번 이상 반복되면 즉시 심장내과에 가세요. 이건 심장마비 직전 신호입니다. 조기 치료하면 심근경색을 92%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들을 알아채서 생명을 구한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창원에 사시는 배상철 할아버지, 77세, 가슴 답답함을 알아채고 병원에 가서 스텐트 시술 받고 심장마비를 막았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조현주 할머니, 69세, 밤에 숨이 차서 깬 증상으로 심부전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중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신동훈 할아버지, 78세, 팔저림 증상으로 협심증을 발견하고 스텐트 시술 받아 건강하게 사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권미선 할머니, 71세, 소화불량 증상으로 심장 검사 받고
조기 치료해서 심장마비를 막았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송재영 할아버지 75세 극심한 피로 증상으로 심장 기능 저하를 발견하고 치료 중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윤경희 할머니 70세 활동 시 가슴 답답함으로 협심증을 발견하고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분들께, 주변 모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신호를 알아서 생명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요즘 가슴이 답답한데 병원 가봐야겠어요. 팔이 저려서 걱정이었는데 심장 검사 받아볼게요. 이런 다짐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함, 팔저림, 밤에 숨참,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 이 신호가 2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